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계속 제가 때마다 신고 처리되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고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방법상 말씀드리는데, 그 신고 관련한 기초적인 그 이론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은 게, 신고를 하면서 뭐 필연적으로 개념이나 이런 단어들, 명칭,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초적인 이제 세법 내용을 강의를 좀 해볼 건데요. 이 강의는 사업자나 일반인한테 꼭 필요한 내용만,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는 부분들은 빼고요. 나머지 정말 말 그대로 기초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 거고요. 일단 이제 먼저 부가가치세 처리 다음 달에 돌아오니까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뭐 요 정도 해가지고 기초적인 세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이야 뭐 매 기수마다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학생분들은 부가가치세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가가치세가 너무 크다, 부담이 된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는 금액은 거의 없어요.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분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끝까지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대충 한번 봐볼게요. 직장인이 있어요. 직장인들은 항상 힘들죠. 이 직장인이 이제 하루에 일과를 보내는데, 먼저 출근하기 전에 차를 몰고 나가면서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도착하면 을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죠. 그리고 출근을 했다가 일을 하고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저녁 때 약속이 있으면 뭐 고기에 소주 정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이들 줄 케이크도 하나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데, 부가가치세를 볼게요. 먼저 기름을 10만 원치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물론 이제 기름은 부가가치세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교통세가 됐던 뭐 다른 여러 가지 세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순화해서 부가가치세만 편하게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9,090원을 이미 이분은 내셨어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아메리카노 5,000원짜리 하나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도 부가가치세가 450원이 들어있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점심때 9,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어도 여기에도 82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셨고요. 저녁 때 약속이 있어서 삼겹살에 소주 몇 잔 먹어도 6만 원이라는 금액을 결제를 했을 때 여기에는 5,450원의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들어오면서 산 케이크 3만 원짜리 안에도 2,730원은 부가가치세로서 부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전체 18,50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죠. 이 18,500원은요, 365일 1년 동안 이렇게 냈다 그러면 약 6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신 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365일 매일 이렇진 않겠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아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말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그러면 거기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을 하셨을 테니까, 이런 금액들보다는 큰 금액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그 중에 30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내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큐에 금액이 큰 거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비를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부가가치세라는 금액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양치질에 사용하는 칫솔부터 치약까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 내고 있는 세금 항목 중에 이게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세가 많겠지만 굳이 가족 전체의 소비를 놓고 본다면 부가치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나는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를 거의 안 내니까 세금을 뭐 거의 내지 않고 있어 라고 말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가치세를 안 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부가치세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지를 설명드린 거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세금이라는 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데 요 단계의 개념만 좀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근데 부가가치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금 이 일련의 그 생산과 판매와 소비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헤드폰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 헤드폰을 뭐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 뒷단계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을 사오거나 반도체 칩을 사오거나 뭐 천을 사오거나 하는 이런 전 단계들도 있을 테지만 일단 단순화시켜서 제조사에서 이 헤드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5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판매점에. 그러면 이 제조사는 5만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 5만 원에 대해서 10%의 5천 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5만 원에 사와가지고 소비자한테 10만 원에 팔게 돼요. 그러면 이 10만 원과 5만 원의 차액인 5만 원만큼을 부가가치로 창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헤드폰의 부가가치는 총 10만 원어치인데 그 중에 제조사가 5만 원어치를 창출했고 그리고 판매상이 5만 원만큼을 창출해서 총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그 부가가치에 일정률의 세금을 매기는 게 부가가치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건데 일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점에 5만 원의 헤드폰을 팔면서 5천 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이죠. 그래서 판매점에게서 5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 5천 원은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갖다 주죠.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5천 원을 부담한 게 아니죠. 제조사는 부담한 게 없어요. 세금으로 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점에서 대신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만 한 거죠. 따라서 제조사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 통장에 들어왔다가 대신 국세청에 갖다 준 것 뿐이죠. 판매점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점은 이걸 10만 원에 팔면서 소비자한테서 부가가치세 10,000원을 걷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부담했던 5천 원을 여기서 빼주죠. 그리고 나머지 5천 원만 국세청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점도 역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냈던 5천 원은 여기서 5천 원 까고 나머지 5천 원만 국세청에 줬으니까 결국 판매점도 소비자한테서 부가가치세 받아서 이쪽에 국세청에 갖다 준 거밖에 안 되죠.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가가치 총 10만 원에 대해서 지금 10,000원의 세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5,000원, 여기서 5,000원. 그래서 이제 10,000원이 들어와 있죠. 10% 10만 원에. 그러면 이 10,000원은 결국 누가 부담했어요? 여기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10,000원이 여기에 국세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이 단계에서 제조사도 판매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업자들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 하는 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받은 부가가치세는 이게 들어올 때부터 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 소비자에서 국세청으로 가야 되는 걸 단순히 판매점이나 제조사에 걸렀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사업자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부가치세를 받을 때부터 총 매출액에 포함해서 받다 보니까 내 통장에 섞였다가 다시 나갈 때 되면 이제 나갈 때
아깝죠. 뭐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아깝죠. 아까운 건 아까운 거니까. 근데 이제 개념상은 이렇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들어가면 이게 세금이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세금들은 직접세에 속하는 거고, 부가가치세나 주세나 개별소비세 아시죠? 개별소비세 등은 간접세에 속해요. 이게 뭐냐면 부담하는 주체와 내는 주체가 다른 게 간접세입니다. 여기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 주머니에서 나가죠. 그러면 이건 직접세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그러니까 여기죠.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실제 세금을 내는 의무자는 달라요, 서로.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기 간접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주체와 내는 주체는 다르다. 뭐 요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하나 있죠.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평소에 부가가치세로서 세금을 되게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잘 몰랐지만 나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고 영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과세 면세는 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를 따질 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영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영세율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영세율 자체는 여기 과세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세율인데 이 개념을 좀 이제 빼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과세는 뭐 말 그대로 부가세를 10%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 사업자 중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간이 과세자는 잘 아시다시피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그게 이제 1.5%에서 4% 정도 되죠. 업종별로. 그 다음에 이제 면세는 뭐냐 하면 물품이나 재화, 용역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상,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별도의 목적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면세 품목인데, 혹은 면세 용역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세율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수출 업체에서 많이 일어나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이에요. 과세 사업자이긴 한데 10%의 세율 대신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처럼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없어요. 0이에요, 0. 그거를 이제 영세율이라고 하죠. 하지만 면세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얘기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 그리고 면세, 그리고 과세 중에 영세율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면세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면세라는 건 미가공 식료품, 그리고 생필품, 그러니까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부가가치세까지 붙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치료 목적의 의료나 교육, 용역, 학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신문이나 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세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생선,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수축산물 중에 이제 우유, 예를 들어서 우유가 있는데 흰우유, 그러니까 우유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면세인데,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처럼 이거를 가공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과 자체는 농산물이죠. 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이거를 가공을 했기 때문에 사과 주스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공의 의미는 재밌는 게 포장도 약간 가공에 들어가요. 따라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공도 필요 없이 그냥 섞은 거잖아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뭐 젓갈, 파, 무 뭐 이런 것들을 섞었어요.
소금 이런 것들을. 그래서 면세 품목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트에서 팔기 위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는 포장 김치도 지금 면세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포장 김치도 과세였죠. 마찬가지로 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수돗물 자체는 면세예요. 이거는 뭐 생필품의 목적도 있고, 근데 요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예요. 같은 물이어도. 뭐 요런 구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임대도 역시 면세인데 상가 임대는 과세죠. 그 다음에 기저귀, 분유, 생리대 이런 생필품들도 역시 면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용역도 면세인데 이 중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 용역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 면세를 같이 하는 겸용 사업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교육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죠. 따라서 학원이나 교습소, 유치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이건 반드시 교육청 관계기관에 인허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들이 있죠. 우리 보통 뭐 교육 서비스 해가지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책들, 도서나 잡지, 신문 등 이런 것들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고 뭐 예술품 행사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 대한 입장료 이런 것들도 면세죠. 그리고 금융이나 보험자가 들어가는 것들도 역시 면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토지의 공급 등도 면세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과세, 면세, 영세율일 때에 어떤 세금적인 차이가 있냐라는 것들도 개념상에서는 좀 중요하죠.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요. 여기 과세 사업자를 보게 되면 5만 원에 5천 원을 부담하고 10만 원에 부가치세 10,000원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이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10,000원이죠. 여기 10,000원, 여기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세액 10,000원인 거고 그 다음에 매입을 5만 원에 했으니까 매입세액은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5천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겠죠. 물론 부담은 소비자가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차이가 뭐냐면 매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0%를 적용해요.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서나 신고 의무가 과세사업자랑 다 똑같지만 영세율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세율을 0%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죠. 따라서 매출세액이 0%, 즉 0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매입세액이 여기서 5천 원을 부담했던 게 있죠. 그래서 환급세액이 5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면세는 내가 5만 원에 5천 원 세금을 주고 갖고 왔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면세 사업자는. 그래서 납부세액도 없고 환급세액도 없게 되죠. 그래서 영세율이 이런 면에서 면세 사업자보다 유리한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여기에 포함이 돼 있겠죠. 매입에도. 그래서 어떤 물건을 10만 원에 사왔어요. 10만 원에 사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똑같은 가격 10만 원에 판 거죠. 근데 이 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남는 게 없죠. 10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0원이 남은 건데 근데 이 영세율 사업자는 9,090원이 매번 들어오죠. 환급세액으로. 그럼 계속 9,090원이 남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사와서 똑같은 금액에 팔아도 환급세액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죠. 이 환급세 여기서 부담한 이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에 사와서 낮게 팔지만 않으면 계속 남죠.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세법 강의 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